발칸반도는 그 자체로 독특한 세계를 품고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만약 발칸반도를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이 지역의 한 국가를 탐험하고 싶다면 알바니아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알바니아인들은 알바니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칸반도 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 코소보 인구의 약 95%가 알바니아인이며 북마케도니아에서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알바니아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28,000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7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발칸반도는 다양한 국가에 걸쳐 퍼져 있는 알바니아 민족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바니아 민족의 기원은 이탈리아인이나 오스만 튀르크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이 지역에 정착한 일리리아인들의 후손입니다. 일리리아인들은 로마 제국이 도래할 때까지 1500년 이상 이 땅에 거주했으며 이는 현대 알바니아 민족의 민족적 기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 국기의 기원은 일리리아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국기는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스만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43년에 알바니아의 민족 지도자인 스컨데르베그는 많은 알바니아인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동로마 제국의 쌍두 독수리를 저항해 깃발로 채택했습니다. 1912년에 스컨데르베그에게 영감을 받은 알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에서 이 깃발을 다시 사용했으며 그들이 독립에 성공한 후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알바니아는 인구의 82.7%가 알바니아 민족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인, 루마니아인, 롬족, 몬테네그로인 및 기타 여러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민족주의적 알바니아인들은 훨씬 더 높은 알바니아 민족 비율을 주장하지만 국제 자료들은 여기서 언급된 수치들을 확인해 줍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현지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알바니아의 일상생활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1년 중 이맘때 알바니아의 날씨는 하루에 비와 햇살이 모두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국기의 역사는 약 600년이며 오스만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43년 알바니아 민족 지도자인 스컨데르베그는 수많은 알바니아인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봉기했고 동로마 제국의 쌍두 독수리를 저항의 깃발로 사용했습니다. 1912년 스컨데르베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알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 깃발을 다시 사용했으며 독립 성공 후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알바니아는 인구의 82.7%가 민족적 알바니아인이며 나머지는 그리스인, 루마니아인, 롬족, 몬테네그로인 및 기타 여러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알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실제 민족 알바니아인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출처들은 이 영상에서 언급된 수치들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현지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알바니아의 일상생활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1년 중 이맘때 알바니아의 날씨는 하루에 비와 햇볕이 모두 가능할 정도로 매우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긴팔 옷이나 재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나라에는 천연가스나 중앙 난방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텔조차 에어컨에 의존하며 욕실에는 전기 온수기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발칸 지역의 많은 가정에서는 보통 에어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는 보통 2개월이나 3개월로 제한되며 나머지 기간은 비교적 온화한 기온을 경험합니다. 수도인 티라나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활동으로 분주합니다. 이 계절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긴팔 옷이나 재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나라에 천연가스나 중앙 난방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텔도 에어컨에 의존하며 화장실에는 전기 온수기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발칸 지역의 많은 가정은 보통 에어컨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는 보통 2개월이나 3개월로 제한되며 나머지 기간은 비교적 온화한 기온을 보입니다. 수도인 티라나는 낮이든 밤이든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나 활기로 넘쳐납니다. 도시 전체에서 수많은 인파와 심각한 교통체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성인 인구가 일터로 향하고 젊은이들은 학교로 갑니다.
교통수단 측면에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를 이용합니다. 혼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나 트램 시스템은 없습니다. 도시의 적당한 크기 덕분에 주민들은 많은 곳을 걸어서 갈 수 있으며, 따라서 대중교통은 수도 주민들 대부분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이 나라에는 녹색과 흰색 택시, 그리고 전통적인 노란색 택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택시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녹색과 흰색 택시와 전통적인 노란색 택시, 이렇게 두 종류의 택시가 있습니다. 녹색과 흰색 택시는 더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차량 등급을 대표하며, 그중 다수는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입니다. 요금이 약간 더 비쌀 수 있지만 승객들은 이 택시들이 노란색 택시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고급스럽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나 코소보와 같은 인접 국가들과 비교할 때 티라나의 차량들은 훨씬 더 호화로워 보입니다. 만약 알바니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번잡한 거리에 놓인다면 그들은 자신이 독일에 도착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바니아 남성들은 종종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차를 사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여자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차를 빌리는데, 이는 알바니아 남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티라나에서는 많은 레인지로버를 흔히 볼 수 있으며, 특히 그것들이 도시를 순환하는 주요 차량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들은 어떻게 그런 사치를 감당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차를 렌트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알바니아인에게는 비싼 차를 소유하는 것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급 차량에 대한 욕망은 표면적으로 보일지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 때 그들에게 힘의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수도 주변의 건물들을 살펴보면 그곳의 구조물들이 일반적으로 더 새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뒷골목의 건물들은 노후화의 징후를 보이며 일부는 심지어 페인트 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건물 거주자들은 수도 내에서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나라의 월별 최저소득은 약 400유로로 보고되는데, 이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알바니아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바니아에서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가격은 800유로에서 1000유로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 크기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약 10만 유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도에서 가장 낮은 아파트 월세는 300유로에서 시작하여 예산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우리는 알바니아인들이 단지 270만 명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만 명 이상의 시민, 즉 알바니아 인구의 44% 이상이 유럽 국가들로 이주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우리는 알바니아인들이 단지 270만 명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만 명 이상의 시민, 즉 알바니아 인구의 44% 이상이 유럽 국가들로 이주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에 충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리를 잡은 학생들과 성인들은 정기적으로 본국에 현금을 송금하여 가족들을 지원하고, 이는 그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균 소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수도에서 집을 사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평균 결혼 연령은 약 27에서 28살 정도입니다. 알바니아인들은 많은 하객과 함께 호화로운 결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에 상당한 예산을 할당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니아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알바니아인과 결혼하는 것이 거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본국 외의 두 번째 국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매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수다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만약 이 나라의 수도를 방문했다면 저의 의견으로는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광장 중 하나인 스컨데르베그 광장에 익숙할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광장 중 하나인 스컨데르베그 광장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광장은 아름답고 현대적인 레이아웃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로 붐비는 다레도 광장은 다소 생기가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잠재력이 완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 시간과 저녁 시간 모두 더 활기찬 이벤트들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관광객들은 스컨데르베그 광장에서 주로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이용 가능한 유일한 오락 형태는 대관람차입니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활동 부족으로 인해 광장이 다소 기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관광객들은 돈을 쓸 곳이 없게 됩니다. 알바니아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머리카락 수염 그리고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인들 중에는 금발 녹색 눈 또는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거리에서 금발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 스칸디나비아 관광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종 유전적으로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여겨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성격 면에서 알바니아는 손님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회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가게 주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하고 당신이 쇼핑하는 동안 현지 사람들이 당신의 언어로 몇 마디를 알고 있다면 종종 그 언어로 감사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는 알바니아인들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마도 기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알바니아인들은 발칸 지역의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즐기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바니아 청년들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로 떠납니다.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의 가이드들은 유사한 경향을 언급했습니다. 발칸 지역의 젊은이들은 종종 외국의 경력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은 독일에 비해 임금이 월 평균 1,000유로 미만으로 훨씬 더 높은 독일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더 쉽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돌아와 알바니아의 멋진 아파트를 사는 꿈을 꾸도록 합니다. 게다가 알바니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전자기기, 자동차 및 국방 관련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알바니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전자기기, 자동차 그리고 국방 관련 제품들은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이 나라는 천연과일과 채소가 풍부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기술 제품에 비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식음료 외에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제공하는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알바니아는 섬유 및 건축 자재도 생산합니다. 이 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는 이탈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독일,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며 도로 위에 많은 전기차들이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하지만 알바니아는 다른 발칸 국가들과 달리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의 수입을 창출합니다. 어떤 나라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개발을 위한 많은 추가적인 분야를 열어줍니다. 이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알바니아는 특히 사란더와 같은 아름다운 해변 도시들 덕분에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며 특히 미국 및 유럽 방문객들이 여름철에 발칸 지역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알바니아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여름에 북유럽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이며 이는 지역 경제를 상당히 활성화시킵니다. 알바니아의 지난 세기 동안의 격동적인 역사를 고려할 때 이 나라가 생산성 문제로 고군분투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400년 이상 오스만 통치에 있었던 알바니아는 1912년에 독립을 얻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점령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나라는 1990년대까지 한 명의 지도자 아래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통치를 견뎌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알바니아인들은 공산주의 시대의 경험을 이 나라의 개발 부족에 대한 이유로 지적합니다. 현재 정부는 나토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경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통화는 레크라고 불리는데 그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1유로는 대략 100 알바니아 레크와 맞먹습니다. 이 낮은 가치로 인해 500, 1000, 심지어 2000 레크 지폐까지 인쇄되었습니다. 치즈나 올리브와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200 레크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며 식당에서의 식사도 저렴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해당됨 이는 이 나라가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식품도 비싸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이탈리아 식당에서 새 친구를 위한 식사 비용은 약 50유로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이나 스위스, 덴마크 또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에서 왔다면 이곳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수입이 1,500유로 또는 2,000유로인 사람에게는 이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외식이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5%로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과 비슷한 식당 가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마켓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000레크, 즉 10유로로 육류 가격을 본국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품은 식당 메뉴보다 훨씬 더 저렴해 보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알바니아 인구는 식당에서 고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보다는 집에서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을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에는 상당한 수의 무슬림 인구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의 특정 거리에서 식사 옵션의 구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무슬림과 모스크가 위치한 지역의 식당에서는 할랄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할랄로 표시된 이 식당들은 돼지고기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알바니아는 종교적 가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시대에는 종교적 신념이 심지어 금지되었고 독재자 엠베르 호자의 통치하에 신앙의 개념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알바니아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자가 1985년까지 통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40년 동안 종교적 열정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는 많은 모스크가 있지만 무슬림들은 중동 국가들에서만큼 두드러지게 신앙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부 알바니아인들은 무슬림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도 소비한다고 말합니다. 알바니아인들은 튀르키예와 롬족 음악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거리에서 많은 롬족 음악가들이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또 다른 지역에는 알바니아에 주목할 만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정상에 오르면 수도의 많은 건물들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수많은 고층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에서 보는 전망은 일관된 파노라마 장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건축 경관은 고층 사무실 건물과 초고층 빌딩 스타일의 건물들이 저층 건물과 아파트 사이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혼합은 수도의 시각적 매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피라미드를 오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여성들이 그 순간을 포착하는 데 특별히 이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알바니아와 티라나에 대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시청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